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동물 행동학자가 단 한 마리의 개 때문에 자신의 20년 연구를 모두 뒤엎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나요? 영국 왕립수의대 사라 톰슨 교수는 유럽 명견들만이 진정한 우수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독일 shepherd의 지능, 골든 리트리버의 충성심, 이것이야말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최고의 품종이라고 말이죠. 그런 그녀가 한국에서 만난 것은 초라하고 평범해 보이는 토종개 한 마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개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은 사라의 모든 상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어떤 개도 이런 일은 할 수 없어. 20년간 쌓아온 그녀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그 개는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그리고 사라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마리 진돗개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영국 왕립수의대에서 동물행동학을 가르치고 있죠. 20년간 개의 지능과 행동을 연구해왔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진정한 우수견은 서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독일 shepherd의 뛰어난 지능, 레브라도의 온순함, 골든 리트리버의 충성심. 이 모든 것들이 수백 년간 과학적 육종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군견이나 경찰견 분야에서는 독일 shepherd가 절대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제2차 대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독일 shepherd를 선호하지 않나요? 그런데 2019년 가을,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군견 경진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와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아시아 개들이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권했습니다. 사라,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내 연구에 도움이 될 거야. 솔직히 말하면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무슨 대단한 개가 있다고. 아시아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잖아요. 15년 전 태국 출장에서 본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개들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통제 불가능했는지. 그때 제 동료가 물리기까지 했었어요. 그 일 이후로 아시아 개들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졌죠. 아시아 개들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어. 서구의 과학적 육종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솔직히 심사는 형식적으로 하고 관광이나 좀 하다 올 생각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별다른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몇 일 지나면 다시 런던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한 마리 개가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경진대회 조직위원회 미팅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이 참가견들에 대해 설명하더군요. 이번 대회에는 독일 shepherd, 벨지안 말리노이즈 외에도 저희 한국의 자랑인 진돗개도 참가합니다. 진돗개?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제가 물었죠. 진돗개가 뭔가요? 어떤 특성을 가진 견종인지 궁금하네요. 한국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 고유의 천연 기념물입니다. 충성심이 뛰어나고 지능이 높아서 군견으로도 활용되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천연 기념물? 그게 뭔 소용이에요? 과학적 육종 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품종이 현대적 훈련을 받은 서구 명견들과 경쟁한다고요? 독일에서 온 심사위원 한스 박사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시아 토종견이 참가한다고? 흥미롭긴 하지만 결과는 뻔하지 않나요? 프랑스 심사위원 피에르도 고개를 저었어요. 전통적인 개와 현대적 훈련견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좀. 저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간 낭비일 것 같은데요. 군견 경진대회는 실용성을 중시해야 하잖아요. 감정적 가치보다는 객관적 성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솔직한 의견을 말한 것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내일 경진대회 보면 결과가 뻔할 거야. 독일 shepherd나 벨지안 말리노이즈가 상위권을 독차지할 테고 그 진돗개라는 건 꼴찌할 거라고. 한스 박사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아시아권에서는 아직 현대적 군견 훈련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확신했어요. 내일 대회에서 제 예상이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서구 명견들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바로 그 확신이 다음날 완전히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진돗개가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회 당일 아침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여유만만했어요. 참가견들을 살펴보니 예상대로 독일 셰퍼드 5마리, 벨지안 말리노이즈 3마리, 그리고 진돗개 1마리가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이름은 바람이었어요. 핸들러는 박상현이라는 30대 남성이었죠. 바람을 처음 봤을 때 제 첫 인상은 평범하다였습니다. 크기는 중형견 정도, 털색은 흰색과 연갈색이 섞인 모습. 독일 셰퍼드의 위풍당당한 모습이나 벨지안 말리노이즈의 날렵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저게 한국의 자랑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기초 복종 훈련이었어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같은 기본적인 명령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독일 셰퍼드들이 차례로 완벽한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 역시 최고의 군견 품종답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바람의 차례가 왔습니다. 박상현이 앉아라고 명령했어요. 바람은 앉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다른 개들은 명령을 받자마자 즉시 앉았는데 바람은 잠깐 주인을 바라본 후에 앉더군요. 마치 정말 앉으라는 거야?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스 박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봐요, 반응 속도가 느려요. 명령에 대한 즉각적 복종이 안 되는 거죠. 엎드려 명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람은 또 잠깐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엎드렸습니다. 저는 점수판에 낮은 점수를 적었어요. 군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절대적 복종인데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해석하는 개는 실전에서 쓸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두 번째 종목은 장애물 통과였습니다. 벽 넘기, 터널 통과, 지그재그 달리기 등의 코스였죠. 독일 셰퍼드 맥스가 먼저 나섰어요. 완벽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장애물을 통과했어요. 바람의 차례가 왔을 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은 장애물 앞에서 멈춰 서더니 잠깐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이게 최선의 경로인가? 를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규정된 경로를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장애물을 통과하기 시작했어요. 벽을 넘을 때도 다른 개들보다 더 효율적인 각도로 뛰어넘었고 터널도 더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규칙 위반이었어요. 저는 즉시 감점을 했습니다. 박상현이 제게 다가왔어요. 심사위원님, 혹시 설명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뭘 설명하죠? 정해진 코스를 따르지 않았잖아요. 바람이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은 거예요. 실전에서는 이런 판단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군견은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해요. 임의로 판단해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역시 아시아 개들은 체계적인 훈련이 부족하다고. 기본적인 규칙도 지키지 못하는 개가 어떻게 진정한 군견이 될 수 있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이상한 행동들이 진돗개의 진짜 능력을 보여주는 신호였다는 걸. 그리고 곧 일어날 일이 제 모든 편견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종목은 실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가상의 테러리스트가 인지를 잡고 건물에 숨어 있다는 설정이었죠. 각 팀이 건물을 수색하고 용의자를 찾아내는 임무였어요. 독일 셰퍼드 팀들이 차례로 나섰습니다. 모두 훌륭한 성과를 보였어요. 체계적으로 건물을 수색하고 정확하게 용의자 역할을 하는 스텝을 찾아냈습니다. 바람의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앞에 두 종목에서 보인 규칙 무시 때문에 이번에도 낮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람과 박상현이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바람은 다른 개들처럼 체계적으로 방을 하나씩 수색하지 않았어요.
대신 건물 입구에서 잠깐 멈춰 서서 코를 킁킁거리더니 곧바로 특정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또 제멋대로 하는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5분도 안 되어 바람은 정확히 용의자가 숨어 있는 방을 찾아냈습니다. 다른 개들보다 훨씬 빠른 시간이었어요. 운이 좋았나 보네. 한스 박사가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건물 한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실수로 전선에 합선이 일어난 거였죠. 순식간에 화재가 번졌습니다. 모두 대피하세요. 조직위원회 스태프들이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죠. 그때 한 스텝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김 기자님이 아직 안 나왔어요. 3층에서 취재하고 있었는데. 소방차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상황이었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죠. 박상현이 바람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아, 사람 찾아줄 수 있겠니? 바람은 짧게 짖은 후 망설임 없이 연기가 자욱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미쳤어? 걔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박상현은 바람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죠. 그때 건물 입구로 바람이 나타났습니다.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어요. 김 기자의 셔츠 소매였습니다. 바람은 박상현을 바라보며 짖었어요. 마치 이쪽으로 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상현과 몇 명의 스텝이 바람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7분 후 그들이 의식을 잃은 김 기자를 부축하고 나왔습니다. 김 기자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쓰러져 있었던 거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김 기자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바람은 어떻게 그 복잡한 건물에서 의식을 잃은 사람을 정확히 찾아낸 걸까요? 더 놀라운 건 바람의 표정이었어요. 다른 개들처럼 주인의 칭찬을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죠. 박상현이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바람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앞서 바람이 보인 이상한 행동들이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었다는 걸. 바람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진돗개의 특별한 능력인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건지. 그런 저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대회는 일시 중단되었어요. 다음 날 다른 장소에서 마지막 종목이 진행되기로 했죠.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바람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20년간 연구해온 제 이론과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장소에서 마지막 종목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적 및 경비 임무였어요. 의심스러운 인물이 중요한 물건을 훔쳐서 도망쳤다는 설정으로 개들이 냄새를 추적해서 범인을 찾아내는 임무였습니다. 독일 셰퍼드들이 먼저 나섰어요. 훌륭한 성과를 보였죠. 하지만 바람의 차례가 되었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은 주어진 냄새를 맡은 후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개들이 모두 북쪽으로 향했는데 바람만 서쪽으로 향했거든요. 또 엉뚱한 곳으로 가는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10분 후 바람은 정확히 범인 역할을 하는 스텝을 찾아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이었어요. 범인 역할의 스텝이 나중에 설명해 주었어요. 원래 북쪽으로 도망갈 예정이었는데 중간에 발목을 삐끗해서 서쪽으로 우회해서 숨었거든요. 다른 개들은 원래 계획된 북쪽 경로의 냄새만 따라갔는데 바람이는 스텝이 실제로 간 서쪽 경로를 정확히 추적한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바람은 단순히 냄새만 따라간 게 아니라 상황 변화를 파악하고 실제 경로를 추적한 거였어요. 그때 박상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심사위원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바람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래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바람이는 원래 유기견이었어요. 3년 전 제주도에서 발견됐죠. 어미와 함께 있었는데 어미는 교통사고로 죽고 바람이만 살아남았거든요. 박상현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어요. 보호소에서 바람이를 처음 봤을 때 다른 개들과 달랐어요. 사람을 경계하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고 뭔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그래서 입양하신 거군요. 네. 처음엔 경찰견으로 훈련시킬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반려견으로 키우려 했죠. 그런데 바람이가 보여주는 행동들이 너무 특별했어요. 박상현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었어요.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바람이가 갑자기 어떤 집 앞에서 계속 짖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셨던 거죠. 바람이가 먼저 위험을 감지한 거였어요. 우연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길을 잃은 아이를 찾아주거나 화재 위험을 미리 알려주거나 마치 사람의 안전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경찰견 훈련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바람이의 특별한 능력을 제대로 활용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훈련 과정에서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하셨는데요? 바람이는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제 명령보다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내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바람의 행동을 규칙 위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지능적 판단이었다는 걸. 절대적 복종보다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판단.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이 아닐까요? 박상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진돗개는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해요. 그게 다른 견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20년간 쌓아온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구 명견들의 우수성만 믿고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대회가 끝난 후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진돗개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진돗개를 연구하는 김민수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라 교수님, 진돗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외국 학자들이 진돗개를 오해하고 있어서 안타까웠거든요. 김 교수님의 연구실은 진돗개 관련 자료들로 가득했어요. 유전자 분석 자료, 행동 패턴 연구 결과, 역사적 문헌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죠. 먼저 진돗개의 유전적 특성부터 말씀드릴게요. 김 교수님이 DNA 분석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진돗개는 약 1500년 이상의 순혈통을 유지해온 견종이에요.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1500년이요?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신라시대부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오랜 기간 동안 자연 선택을 통해 최적화된 특성들이에요. 김 교수님이 보여준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진돗개의 후각 능력은 독일 셰퍼드보다 30% 뛰어났고 지구력은 40% 더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문제 해결 능력이었어요. 이 실험을 봐주세요. 김 교수님이 동영상을 틀어주었어요. 미로찾기 실험인데 진돗개는 다른 견종들과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영상에서 독일 셰퍼드는 체계적으로 모든 길을 시도해봤어요. 벨지안 말리노이즈도 비슷했죠. 하지만 진돗개는 달랐어요. 미로 입구에서 잠깐 관찰한 후 직관적으로 최단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진돗개의 특징이에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죠.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그런 능력이 어떻게 형성된 건가요? 한국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 때문이에요. 김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진도는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이었고 진돗개들은 독립적으로 생존해야 했어요. 주인의 명령만 따르는 개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개가 살아남았던 거죠. 또한 한국의 역사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제강점기 등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면서 진돗개는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동반자 역할을 했거든요. 김 교수님이 보여준 역사 자료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진돗개의 우수성을 인정해서 군견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일본군에게 협력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아닌 사람의 명령은 따르지 않았거든요. 이 때문에 일본군이 진돗개 학살 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진돗개의 충성심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자신이 인정한 상대에게만 보이는 깊은 신뢰였던 거예요. 최근 유전자 연구 결과도 흥미로워요. 김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진돗개는 늑대의 유전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견종 중 하나예요. 하지만 공격성은 매우 낮죠. 이는 자연 선택을 통해 지능과 판단력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공격성은 제거된 결과예요.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서구의 과학적 육종이라고 자랑하던 것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1500년 동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보다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진돗개가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 교수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오랫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으니까요. 그리고 진돗개는 상업적 목적으로 개량된 견종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족이었거든요. 팔거나 사는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하던 서구 명견들이 사실은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돗개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인간과의 동반자십을 위해 진화한 견종이었어요. 그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연구소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20년간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박상현에게 연락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바람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박상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바람이가 저를 기억하는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겨주었어요. 바람아, 안녕. 저는 바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박상현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제 연구소는 어떠셨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무지하다니요. 사라 교수님은 세계적인 동물행동학자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어요. 진돗개의 진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서 말했어요. 바람이의 독립적 판단력, 상황 인식 능력, 그리고 진정한 충성심에 대해서요. 특히 화재 현장에서 바람이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명령을 받고 움직인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생명을 구한 거잖아요. 박상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람이는 항상 그래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위험을 무릅쓰고도 행동하죠. 그때 바람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제 손에 코를 비비더군요.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정말 신기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바람이는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잘 읽는 걸까요? 진돗개는 원래 그래요. 사람과의 깊은 교감을 중시하는 견종이거든요.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해요. 저는 바람이를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완벽한 복종이라는 게 얼마나 일방적인 관계였는지를. 박상현 씨,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 진돗개를 봤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시아 개들은 서구 명견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상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화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실 만해요. 한국이 세계에 제대로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아니에요. 이건 편견이 아니라 제 무지함이었어요. 저는 자책했습니다. 15년 전 태국에서 겪은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아시아 개들 전체를 편견으로 봤던 거예요. 저는 그때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길거리 개들의 공격성, 동료가 당한 사고, 그리고 그 이후 생긴 편견들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건 길거리 개들이었잖아요. 제대로 관리받고 사랑받는 개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박상현이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더 심각한 건 서구 문화가 무조건 우월하다는 오만함이었죠. 바람이가 제 무릎에 턱을 올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비난이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이해가 느껴졌습니다. 바람아, 미안해. 저는 바람이에게 말했어요. 처음에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박상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이는 이미 다 용서했을 거예요. 진돗개는 원래 마음이 넓거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바람이의 관대함이 그리고 제 자신의 편협함이 대비되면서 부끄러움이 밀려왔거든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기도 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거예요. 박상현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라 교수님의 연구가 진돗개를 만나면서 더 깊어지는 거죠. 그날 저는 바람이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바람이는 제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때때로 저를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마치 이제 이해했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국제군견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했어요. 예상대로 바람이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심사위원들 앞에서 한 발표였어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이번 대회를 통해 저는 중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20년간 서구 명견들만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무지함에서 비롯된 편견이었어요. 한스 박사와 피에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진돗개를 통해 제가 배운 것은 단순한 복종보다 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지능,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충성심,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였어요. 저는 화재 현장에서의 바람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청중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견의 조건이 아닐까요? 명령에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진정한 교감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것 말입니다. 박상현과 바람이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바람이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꼬리가 살짝 움직이는 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았어요. 진돗개는 1500년간 한국인과 함께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진화한 견종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인위적인 계량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깊이가 있어요. 저는 김민수 교수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소개했어요. 진돗개의 유전적 우수성,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역사적 배경까지. 제가 오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저의 무지함과 편견이었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서 동양의 지혜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히 견종의 우수성만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동반자란 무엇인지, 신뢰란 무엇인지, 그리고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바람이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바람아, 고마워. 너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 발표에 감동받았다고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한스 박사도 인정했어요. 사라,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박상현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바람이와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사라 교수님도 바람이에게 특별한 친구가 되었어요. 언제든 한국에 오세요. 바람이가 차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연구 방향도 바꿨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토종견들의 특성을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진돗개에 대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습니다. 서구학계의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동서양 명견의 비교 연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의 첫 장은 바람이 이야기로 시작해요.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에서 나온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돗개는 단순히 한국의 명견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지혜를 가진 견종이라고. 그리고 한국은 그런 소중한 것들을 지켜온 위대한 나라라고요. 바람이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였어요. 진정한 우수성은 다른 것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한국과 진돗개는 그런 지혜를 1500년간 묵묵히 실천해온 거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바람이를 생각하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바람이를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죠.